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1일 토요일경마 13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1일 토요일경마인데요. 올 토요일경마 치고는 출전 두수령 획지 많습니다. 또 월말에는 또 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 달은 뭐 월초 월말 뭐 큰 의미 없이 계속해서 빡빡한 경주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흐름이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10마 경주인 3경주, 또 7경주, 8경주, 마지막 13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약간 혼전도가 좀 있죠. 10번마 리얼 강자, 7번 파레시아.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예요. 안쪽에 1번마 동작, 4번마 로드맨, 5번마 파인애플 마크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리얼 강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4주 만에 나와서 3착 나름대로 뭐 강편성에서 좋은 모습은 보여줬어요. 모처럼 문세영 기수가 또 돌아왔죠. 기승하고 있는 10번마 리얼 강자. 그렇지만 능력은 뭐 그렇게 센 마피는 아니에요. 기복의 여지가 있고 최근에 두 차례 3착이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점. 7번 파레시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입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주력을 보여줬어요. 10월 6일 같은 경우는 늦발을 하고 그렇게 외곽을 돌면서도 강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편성이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승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역시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7번, 10번의 대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안쪽에 1번 동작 같은 경우도 거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모처럼 조경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1번 게이트라면 1번 동작도 가능성이 열려있고 5번마 파인애플 마크 지난번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바람도 뭐 많이 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만 늦발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컨디션이 여전히 좋아요. 부담 중량도 1kg가 빠졌고 편성 또한 강하지 않기 때문에 5번마 파인애플 마크도 이 편성에서는 첫 입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인기는 뭐 10번 리얼 강자, 7번마 파레시아 쪽으로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1번 동작이나 5번마 파인애플 마크도 뭐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번마 퀸오브 캠프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4번 화이트 플라워, 3번 소아라 우추, 또 7번 거탑, 11번 원더풀 힐스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1번마 퀸오브 캠프는 이 편성에서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1번 게이트 2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역시 8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 1번 게이트입니다. 안쪽 게이트라면 역시 선위권에서 체력이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 퀸오브 챔프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3번마 소아라 우추도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죠. 마치가 좀 왜소한 단점은 있는 그런 마필인데 뭐 소아라 우추도 능력 마필에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 2점을 다시 한번 지니고 있고 지난번보다는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3번 소아라 우추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큰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6번마 인디레이디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이 마필도 그 힘이 워낙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번부터 컨디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기는 인디레이디가 기습적인 산행까지도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힘이 차가고 있는 6번마 인디레이디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1번마 퀸오브 캠프는 뭐 인정이 되고요. 후자권에서는 3번 소아라 우추 그리고 6번마 인디레이디 이런 마필들이 입상권에 좀 더 근접한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0마 레이스죠.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1300이라는 게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는 그런 에이스예요. 배당판은 9번 비평, 7번마 코일로, 6번마 제마특급, 3번마 달가구름, 4번마
천지 폭풍 이런 마필이 팔리죠. 뭐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9두 편성이긴 합니다만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기 마필들에 대한 옥석을 정말 잘 가려야 되는 그런 에이스예요. 아주 뭐 큰 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는 아닙니다만 한 15배 뭐 25배 요 사이를 제가 지금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인데, 이 9번 비평 같은 경우도 11주 만에 나온 부담이 있어요. 기본 능력은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죠. 안쪽을 뭐 기가 막히게 째면서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고, 8월 11일 날도 나름 뭐 편성은 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지난 9월 16일 날 경주 대회되면서 컨디션이 100%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에서는 이 비평도 장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7번 코일로 같은 경우도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합니다. 요 마필은 좀 단거리 기질이 강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뭐 편성은 강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지난 데뷔전 때도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뭐 최선의 3색이었다는 점,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역시 부담스러운 마필이죠. 따라서 7번, 9번의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7번, 9번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두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짭짤한 배당을 제대로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10마 레이스인데요. 뭐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고요. 8번마 반지 함성, 2번마 함양산삼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고요. 7번마 비바킹, 3번 동서재패, 4번마 철로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7번 비바킹이에요. 데뷔전을 갖는 그런 마필이죠. 스타트 능력, 뚝심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2번 한양 산삼이나 8번 반지 함성도 뭐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마필들이죠. 대기로 팔릴 텐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유일하게 7번 비바킹밖에 없어요. 뭐 데뷔전은 부담은 있고 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긴 합니다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스무스하게 선두권 공략에 나선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데뷔전도 뭐 준비도 상당히 잘하고 나왔고 편성이 그렇게 아주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비바킹이 뭐 데뷔전부터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양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2번, 8번 인기가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7번 비바킹도 뭐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변수가 좀 많은 그런 레이스죠. 8번마 팝스트리트, 7번마 파이널 스톰, 10번마 기분 위켄드, 안쪽에 일모 두루가, 또 2번마 대천 히어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팝스트리트, 7번마 파이널 스톰 대기로 팔리는 두 마필도 뭐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팝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외곽에서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지난번에도 비교적 좀 쉽게 갔어요. 2번 게이트 2점을 살려서. 그렇지만 옆에 있는 7번 파이널스톤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팝스트리트가 깔끔하게 못 가는 선행이라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파이널스톤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나름 최선의 에이스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 안쪽에 2번마 대천 히어로가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선행을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8번, 7번이 전개가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팝스트리트나 파이널스톰을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번마 대천 히어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려서 기습적인 선행에 성공하는 순간에는 마판까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번마 두루가 또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제가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뭐 고배당의 기쁨을 맛봤던 그런 마필인데, 1번 게이트입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전개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어요. 뭐 2번, 7번, 8번 이런 마필을 보내놓고 그 뒤를 여유있게 따라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힘이 좋은 두루가에게는 다시 한번 막판 한 발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1번마 두루가 지난번에는 고배당을
선사해 줬던 그런 마필이고, 오늘은 뭐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어 두루가 다시 한번 입상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어 두루가를 배팅의 축으로 세워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배팅 전략이 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7번마 가온포스, 8번마 토안산 파워,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려요. 여기 4번마 동방지주, 또 11번마 대우나, 6번마 아름다운 천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가온포스는 승급자는 부담은 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준우승에 머무르는 좀 아쉬움은 있는 그런 마필인데, 뛰면 뛸수록 걸으면 뭐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 치고는 또한 편성이 가지 않아요. 따라서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가온포스의 입상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8번 톰산 파워 같은 경우는 물론 10월 달에 1300에서도 입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편성은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성입니다. 문제는 톰산 파워가 1000m보다는 1300이 상대적으로 거리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대끼리를 지켜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마 백두의 정상과 6번마 아름다운 천사예요. 백두의 정상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바람이 뭐 심하게 불었죠. 대기로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좋아요. 다시 한번 조기 강도를 끌어올리고 나왔고, 또 안쪽 게이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선의권에서 지난번에는 조금 너무 서둘렀죠. 선의권에서 스무스하게 따라가는 백두의 정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마필이고, 6번마 아름다운 천사도 모처럼 조경강도를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습니다. 지난 9월 16일날 같은 경우는 그 부담 중량도 굉장히 높았죠. 55kg. 직전 대비 3kg가 늘어나면서 또 결승선에서 방해까지 받는 불운 속에서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조금 못 미쳤던 그런 마필인데 다시 한번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6번 아름다운 천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안쪽에 3번마 백두의 정상, 또 6번마 아름다운 천사,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 있습니다만 이런 도전 마필들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칠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신마 레이스죠. 외국산 신마 레이스인데요. 오늘 방랑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출두 두수는 8두 단출합니다만 안 되는 마필이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난타전이에요. 특히 3번마 지젤 괴물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젤 괴물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주행검사 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발전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질 괴물이 데뷔전에서 인기는 많이 끌립니다만 입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지젤 괴물 요 인정이 안 되는 마필이죠. 거기에 4번 화기 같은 경우도 지난 데뷔전에서 뭐 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면서 3차까지 갖다 댄 그런 마필이죠. 다시 한번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젤기발보다는 그래도 화기가 좀 난데, 문제는 또 화기도 그렇게 혈동적 기대치가 높지 않은 마필이에요. 마체가 조금 더 왜소하다는 또 단점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게 3번, 4번 대기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두 마필의 몰락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밖에 다른 마필들도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나왔고, 또 한번 뛰고 나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많기 때문에 결코 이게 뭐 3번, 4번으로 쉽게 끝나는 그런 레이스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과감하게 복대복 막권을 제대로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고, 출전 두수는 8도 단출합니다만 저는 배당이 형성이 되는 레이스다 봅니다. 뭐 30배도 40배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신껏 방랑규 스타일대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노리고 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연속해서 오늘 추천 경주인데요. 방랑규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짧은 경주가 정말 난타전이에요.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고 또 능력의 정점은 어느 정도 좀 찍은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좀 더 혼전도를 높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배당파는 2살짜리 마필인 8번 이스트 캐남이 당연히 눈길을 끌 수는 밖에 없어요. 편성이 워낙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이스트 캐남도 그렇게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아주 센 마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최선의 역시 3착이었다는 점도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트 캐남도 무시는 못하는데 이스트 캐남을 놓고 후착을 찾는 그런 에이스가 아니에요. 이게 빨릴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뭐 편성을 감안하면 대련은 가야 됩니다만 뭐 빠지는 순간에는 아주 큰 배당까지도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밖에 인기 마필은 1번마 어울더울, 뭐 7번마 지안이가, 9번마 굿센스, 또 5번 동방이 기억 이런 마필들이에요. 나름 뭐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안 팔리는 복병 한두를 노려갑니다. 최고 인기 마필인 뭐 이스트 캐남과 붙인다 하더라도 배당이 충분히 형성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스트 캐남이 빠지면서 복대복 막권으로 엮이는 순간에는 아주 큰 배당까지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모처럼의 찬스가 온 제 관리한 마필 한두 진하게 노리고 하는 오늘 박남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3등급 1300m 경주입니다. 5번마 초코캔디, 7번마 가온킨, 승급전을 갖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고요. 그 밖에 1번마 아멘다, 3번마 오썸 스마트, 또 8번마 비기어. 뭐 요런 마필, 도전세 있는 마필들도 물론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승급전을 갖는 두 마필의 우세를 점치고 싶어요. 일단 초코캔디나 가온킨은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이 남아있는 마필들입니다. 두 마필 모두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두 마필 모두 따라가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혈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선행 마필들은 아니죠. 따라서 선두권에 가담해서 뭐 선의권에서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두 살들의 마필이기 때문에 또 하루가 다르게 힘이 차가면서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임을 감안해 본다면 물론 뭐 상대마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초코캔디나 가온킨이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뭐 혼전이긴 합니다만 5번 초코캔디와 7번 가온킨 대기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십경주 국산마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3번마 스트롱맨 또 12번마 크린업 시크릿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레이스죠. 여기 11번마 키마 7번마 스트롱 러너 6번마 정동지전 뭐 고만고만하고 최근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많이 몰려나와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뭐 스트롱맨이나 크린업 시크릿이 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3번 스트롱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 또 크린업 시크릿도 최근에 계속해서 열심히 타면서 착수권에 머무르는 또 한계를 좀 노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뭐 3번, 12번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동반 입상이 가능하겠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은 마필은 9번마 대천 에이스입니다. 대천 에이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여름에 조금 더위를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주춤했는데 컨디션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대천 에이스가 한 타임 빠르게 앞에 갖다 붙여놓고 선의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죠. 컨디션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 레이스 흐름이 역시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9번마 대천 에이스가 최근에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9번마 대천 에이스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국산마 3등급
1700m 경주입니다. 1700이라는 변수가 역시 좀 존재하는 그런 레이스죠. 2번마 88 빅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3번 컴플리트 스윕, 4번마 심플 라이프, 8번 럭키루키, 9번 청운시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2번마 88 빅토리는 인정하고 갑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였던 마필인데 비록 3차기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8번 게이트에서 좀 헤맸어요. 자리를 못 잡고 오늘은 안쪽 게이트로 들어온 그런 조건이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직전 경주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문제는 후차권이 난타전이에요. 3번만 컴플리트 스윕 또 4번 심플 라이프 지난번에 나름 선전을 해줬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심플 라이프는 지난번에 1700에서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컴플리트 스윕도 그렇고 심플 라이프도 그렇고 일단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그렇게 자유로운 그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거리가 조금 짧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1700이라는 경주거리는 뭐 컴플리트 스윕 부담스럽고 심플 라이프도 역시 기복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끼리 준대끼리를 믿고 때릴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럭키루키도 마찬가지죠. 뭐 승급지장 부담에 늘어나는 경주거리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9번 청운시대가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어요. 지난번에 물론 체력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청운시대 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선의권에서의 승부가 가능하고 안쪽에 1번 스테파노도 9주만에 나왔는데 컨디션은 의외로 좋습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1300을 뛰었는데 혈통적으로는 뭐 거리가 길게 나오는 마필이고 뭐 장거리에서도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1700인데 또 1번 게이트 이점도 있고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1번마 스테파노와 9번마 청운시대 이런 마필 쪽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2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4번마 라이언록, 9번마 크리너 보드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여기에 3번마 마중물, 11번마 당대걸작, 7번마 티지런 여러 마필이 팔리죠. 라이언록은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는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너무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9월달에 그 5개월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뭐 그런 후미권에서 전개를 했습니다만 컨디션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선행까지도 가능해요. 안쪽에 황금 비율이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크리너 보드 같은 경우는 승급제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3번 게이트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끝걸음의 여력이 아주 많았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게 4번 9번 대끼리보다는 역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7번마 티즈런이 가지고 있어요. 12주 만에 나왔는데 컨디션은 좋아요. 부담 중량도 2.5가 지금 빠져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도 티즈런이 한 타임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죠. 따라서 7번 티즈런이 인기 마필인 라이언록이나 크리너 보드를 충분히 상대를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방랑기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요 관리형 마필 한두 노려갑니다. 최근에 컨디션은 좋았어요. 근데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편성도 이번 경기는 뭐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복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배당판은 9번만 매니 블레이드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기에 11번 한일강자, 3번 산토스, 4번 사이먼 리치, 또 10번마 스피드용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데 편성은 역시 강하지 않죠. 매니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3주 만에 나와서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그렇지만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났습니다. 편성은 뭐 지난번에 그렇게 썩 강하진 않았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매니블레이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뭐 완벽한 총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물론 매니블레이드를 무시는 못하기 때문에 주력 맞고는 매니블레이드로 때려야죠. 그렇지만 매니블레이드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순간에는 역시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은 매니블레이드랑도 배당이 좋아요. 근데 매니블레이드랑 빠지는 순간에는 또 큰 배당으로 쉽게 낼 수 있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최근에 컨디션이 계속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레이스가 꼬이고 뭐 이러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컨디션 여전히 좋습니다.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경주의 좀 아쉬움을 뭐 무난하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복병한들을 노리고 하는 오늘 마지막 박남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